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사회초년생들이 할 수 있는 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정해져 있나요? 네, 뭐 예를 들어 볼까요?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될 것이고, 그렇죠?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려야 될 친구들도 있을 거고, 그러면 어차피 빠듯한 와중에서 쪼개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. 네. 근데 정서를 자꾸 들이대면 안녕하세요. 한국금융컨텐츠연구소 장동우 에디터라고 합니다. 오늘은 사회초년생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돈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김충환 에디터님과 함께 돈 관리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충환 에디터입니다. 네, 사회초년생들한테 현실적으로 돈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융이란 테마를 가지고 알려주는 컨텐츠가 되게 많죠, 요즘. 네네.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사회초년생들이 할 수 있는 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정해져 있나요? 네, 뭐 예를 들어 볼까요? 당연히 급여를 처음에 받게 되면 필요한 건 통장을 개설해야죠. 네네. 한 달 동안 급여가 돼서 들어오고 나면 첫 달은 그 돈이 거의 없어요. 왜? 부모님 뭐 일명 옛날 얘기지만 빨간 내복 사드려야 되고 그리고 뭐 본인이 그동안에 갖고 싶었던 거 좀 사고 그쵸? 네. 그러고 나면 없어요. 네. 뭐 그건 괜찮아요. 네. 이제 둘째 달부터가 문제인데 두 번째 달에 그 습관이 이어져서 만약에 두 번째 달에도 그러고 있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.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제대로 된 월급 플랜을 세우는 게 가장 큰 먼저예요. 플랜이요. 그렇죠. 누구의 얘기도 필요 없어요. 그냥 나 혼자 하면 돼요. 뭐 얼마를 모으겠다라고 하게 되면 누구보다 본인이 체력이 더 잘할 거라는 거죠. 네.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될 것이고, 그렇죠?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려야 될 친구들도 있을 거고, 그러면 어차피 빠듯한 와중에서 쪼개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. 네. 근데 정서를 자꾸 들이대면 나한테 스트레스만 돼요. 뭐 이만큼 모으려면 3년 동안 매월마다 얼마씩 모아야지 1,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. 뭐 이런 나름대로의 정석이라는 게 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나한테 맞는 플랜을 먼저 설정하는 것. 그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. 내 플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초년생들이 돈에 대한 관념이라던가 개념이 좀 부족한데 스스로가 이렇게 만든다는 건 사실 어렵지 않나요? 상품을 모르니까 나는 플랜을 못 세운다. 자, 예를 들어보죠. 실수령이 250인데 그 250 받은 거 가지고 나는 월세를 살고 있어요. 자, 그럼 가장 큰 1번은 뭐 해야 돼요? 이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게 이 친구한테는 급선무예요. 그래야 돈이 세이브가 되니까 최소한 전세 시세를 알아야 되는 이건 금융상품하고 상관없는 거예요. 네. 내가 살고 왜냐면 이사비도 많이 안 들려면 그 안에서 그러면 전세가 보증금 얼마인가 하는지 이런 걸 알아야겠죠. 네. 2차적으로 대출을 모르겠다? 이건 나중 문제예요. 돈을 모아놓고 나면 어느 정도 모자란 부분들은 처리할 수 있겠죠. 네네. 두 번째로 내가 적금을 부어야겠지 보험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? 적금은 무조건 붙는 거예요. 생각하는 거 없이. 내가 쓸 거를 빼놓고가 아니라 네. 적금을 넣어놓고 난 나머지의 금액에서 어떻게 써볼지를 해야 되죠. 얘기하는 동안 상품 얘기 나온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. 이게 저는 1단계라고 본다는 거죠. 갑자기 많은 돈을 받으면 또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되지? 진짜 10,000원 받게 될까요? 그러니까 제일 편한 건 내가 받은 금액에서 절반의 금액을 저축하려고 하는 애쓰는 게 가장 좋아요.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? 제일 먼저 카드를 만들기 시작을 하죠. 카드요?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. 체크카드를 통해서 내가 한 달 동안 써야 될 자금을 거기 넣어놓고 쓰는 게 보여요. 근데 신용카드는 그게 아니죠. 소비를 줄이는 방법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소득공제도 체크카드가 훨씬 더 높잖아요. 그렇죠. 네. 나의 소비 습관을 좀 잡는 것. 네.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목적자금이라고도 엄청 많이들 얘기하는데 목적자금은 가장 1번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독립을 하던 아니면 이미 독립해서 월세를 살고 있던 전세를 옮겨가는 것. 이게 1차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결혼자금도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모은다. 네. 그래서 그걸 분리하는 거예요. 가장 먼저 해야 될 거에 포지션을 제일 많이 두고 그 다음에는 2순위, 3순위 이걸 누가 정하냐? 내 마음속에서 결정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? 청약통장은 넣어야겠죠. 본인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네. 꼭 회차수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라는 거죠. 거기에 큰 금액을 넣어야 되나요? 아니요. 청약통장은 많이 넣으면 돈을 못 뺍니다. 그쵸. 그래서 회차수는 내가 지금 여건대나 해서 뭐 5만 원이면 5만 원, 10만 원, 10만 원을 꾸준히 나입을 하다가 어느 정도 회차수가 됐을 때 내가 목돈 생기면 한꺼번에 넣어도 되니까 네. 그러면 거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. 이렇게 저축만 하는 게 아니라 양을 좀 정해놨지만 처음에 네. 좀 더 늘려가는 방법이 있지 않나. 늘리는 부분은 순전히 여러분들의 의지예요. 네네. 체력이 되고 난 이후에 내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조금씩 늘리는 방법을 네. 권유드리고 싶습니다.
일단은 작은 목적부터 만들어 가는데 네. 이 목적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도 금융적인 상품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런 부분까지 다 접근을 할 수가 있는지 스스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. 저는 요즘 친구들에게 제가 되게 나이 많이 들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데 워낙 똑똑해요. 현실이 너무 내가 힘드니까 보고 싶지 않아서 자꾸 안 보게 되는 것 뿐이지 20, 30대 친구들 만나다 보면 아 되게 똑똑하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. 포털 사이트나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네.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올바르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. 생각보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는 경우에는 은행 가서 바로 계좌에 가입하지 마시고 알아오시고 또 블로그 통해서 지식 있는 데서 물어보시고 네. 그리고 정 안 됐을 때는 저희 한국금융컨텐츠연구소에 여러 에디터들이 있으니까 물어보셔서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 짜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? 네, 가장 중요한 거. 그러나 없는 와중에도 여러분들의 자기 개발은 꼭 그 포트폴리오에 넣었으면 좋겠어요.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이 평생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한 달에 다만 10에서 한 15만 원 정도를 투여하는 건 절대 아까워하지 말아라. 그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는 것만큼은 자신합니다. 현실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. 네. 저도 이제 같은 30대 입장으로서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것은 스스로가 피드백을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좀 어떤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?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네. 적금 넣었으니까 적금 만기됐고 탔고 다시 또 예금 넣고 다시 적금 붓고 이건 아주 기본적 1차적인 거예요. 네. 그래도 다음 넘어가는 게 이제 증권사에 있는 펀드를 한번 해볼까 맡겨놓고 알아서 잘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우리 친구들의 생각이죠. 그렇죠.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펀드는 관리해야 돼요. 펀드 세미나 같은 게 많이 열려요. 얼마 하지도 않아요. 10,000원 정도면 되거든요. 네네. 하기 전에 그런 걸 많이 들어서 펀드에 대한 뭐 이런 것들, 대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. 이걸 꼭 말해주고 싶어요. 일단 처음에는 우리가 저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내 월급의 절반 정도는 그렇죠. 추천하는 거죠. 네. 권유하는 거죠. 내가 스스로 아직 체력을 모르니까 그 절반 정도의 저축을 가지고서 20, 30대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주택을 그렇죠. 구하는 것,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하는 것. 그렇죠. 준비를 하면서도 내 체력을 좀 알아가면서 나의 저축량을 좀 더 늘릴 수 있다면 늘릴 수 그쵸. 있는 것들. 지속적인 피드백을 하려면 공부도 계속 해야 된다. 맞아요. 자기에 대한 개발. 그 개발도 맞아요. 좀 하셔야 된다는. 네. 우리 사회초년생이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나눠봤는데요. 저도 굉장히 와닿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와닿지 않으실까. 저희 내용 보시고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네.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